영상 시작 전에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 문종수라는 성함을 쓰시는 한 구독자분께서 정성스러운 메일을 써주셨습니다. 핵심은 최근 유튜브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것이 맞는지 의심되는 채널이 꽤 보이고 정보도 신빙성이 떨어져 거짓 정보를 덧붙인 채널들이 보입니다. 이들의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시면 좋은 컨텐츠가 될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제게 거짓 뉴스를 찾아내 짚어달라는 말씀이신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다루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저 역시 최근 유튜브에서 없는 뉴스를 있는 것처럼 포장한 영상들을 많이 목격하고 있고 저 역시 그런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와 같이 유튜브를 업으로 삼는 분들이기에 그분들의 방식을 지적할 수 없고 단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갈 뿐입니다. 다만 제가 지식이 부족해 부족한 정보를 전달드리는 경우는 있어도 제 머릿속에서 만든 소설을 영상 주제로 삼지 않기 위해 참고 문헌을 다는 것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제 머릿속에서 만든 소설을 영상 주제로 삼지 않을 예정이니 혹 주제가 덜 자극적이더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끔 댓글에 타 유튜버가 했던 내용을 또 한다는 글들이 보이는데 저는 주제는 참고하지만 내용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알게 된 내용을 제 목소리와 제 방식으로 들려드리는 것이지 항상 새로운 주제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물론 조만간 공개될 7천조 원짜리 필리핀 광산을 갖게 된 한국인을 직접 인터뷰하거나 한국 모든 아이들을 영재로 만드는 방법 등 타 유튜버가 다룰 수 없는 내용들도 다루겠지만 일부 주제는 저 역시 타 유튜버를 참고하지만 전부 직접 재조사한 후 제작합니다. 이 부분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유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로 높아지는 기름값은 가정에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런데 최근 인천에서는 조금 과장해서 한국에 평생 써도 모자랄 석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석유를 잘 다루기만 하면 한국에 평생 써도 모자랄 양이고 어쩌면 중동 국가들보다 더 많은 석유를 확보할지도 모르는데요. 이 기적 같은 상황을 보기 위해 영국 대기업 CEO가 직접 방문해 독점 계약을 체결해갔고 중국은 이 기름을 사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만든다는 표현에 주의해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위를 보면 쓰레기 문제나 공기오염으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 즉 폐기물은 날로 증가하지만 분리수거 외에 그것을 처리할 방법은 마땅히 찾기 어렵습니다. 폐기물은 인간의 생활 또는 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쓸모없어진 물질로서 가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음식 포장 용기 및 종이 등이 발생하고 산업체에서는 폐목재, 고철, 폐유, 폐합성수지, 폐비닐 등등이 발생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인간이 한평생 살면서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가 무려 55톤에 이른다고 하는데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그 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죠. 그러나 폐기물 중 특히 플라스틱이나 폐비닐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환경에 치명적이지만 이들의 사용 비중은 그 편리함으로 인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폐기물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을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폐기물을 처분해 유용한 자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환상적일까요? 가령 폐기된 스마트폰에서 금을 추출해낸다든지 전기차 배터리를 폐기해 하얀 황금이라 불리는 리튬을 추출해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면 새로운 리튬을 채굴하기 위해 소요되는 금전적, 환경적 비용이 절약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절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비닐이나 폐플라스틱을 녹여 석유를 추출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건 천지가 개벽할 기술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기술을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세계 최초로 현실화시켰습니다. 최근 몇십 년 사이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가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은 최대한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증대시켜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온실가스는 최대한 줄이고 어쩔 수 없이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이를 포집하거나 자연에 흡수시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낮추는 것을 탄소중립이라고 합니다. 이에 각 기업과 국가들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이제는 탄소중립을 넘어 새로운 자원 확보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영국의 쓰레기 처리 업체로 잘 알려진 세이비에는 런던 증권거래소 AIM 마켓에 상장된 에너지 효율 기업입니다. 지난 2월 9일 리처드 페리스 회장은 영국에서의 모든 활동을 접고 한국에 귀국해 대뜸 인천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의 중소기업 주 도시유전으로부터 설비를 도입하기 위해 독점 영업권과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죠.
사실 설비 하나를 구입하는데 대기업 회장까지 방문해야 하나 싶지만 도시유전이라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사려면 회장급 인사가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기술이니까요. 플라스틱이나 폐비닐과 같이 분해되지 않는 폐기물이 재활용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이 플라스틱이나 폐비닐 중 재활용이 가능한 일부를 세척한 후 이를 녹여 다시 새 제품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석유에서 추출해 만든 이 폐기물을 불에 녹여 다시 원료 또는 유류로 환원하는 유화환원 기술이 연구 중이지만 환경오염 물질 배출과 고비용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만약 400도 이상의 열을 통해 플라스틱과 폐비닐을 녹이면 이 열을 가하기 위한 화석연료가 필요하고 이들을 녹이는 과정에서 또 다른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도시유전은 이 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를 태우는 방식이 아니라 파장을 통해 낮은 온도에서 녹이는 방식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기 때문이죠. 도시유전의 정영훈 대표가 개발한 파동에너지를 이용한 폐플라스틱 분해 처리 기술은 세계 최초로 열분해 기술이 아닌 파장을 이용해 폐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원천 기술입니다. 자체 개발한 세라믹 볼에서 발생된 파장으로 플라스틱과 비닐을 분해한 후 다시 원래 모습인 석유로 되돌리는 기술인데요. 플라스틱이나 비닐이 석유에서 추출된 납사 등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다시 석유로 되돌린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정영훈 대표는 이를 분자고리를 끊어내는 기술로 해결했습니다. 간단히 공정을 살펴보자면 우선 폐플라스틱 및 폐비닐 등 원료를 특수용기에 담아 원형 탱크로 투입시킵니다. 이 원형 탱크에는 특수 설계된 세라믹 볼로 잔뜩 채워진 설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세라믹 볼이 중요한 도구입니다. 세라믹은 쉽게 말하면 돌인데 우리가 보통 온돌이나 강한 햇빛을 쬐인 자연 속에서 발생되는 파동 에너지를 원적외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세라믹에 열을 가하면 세라믹 역시 원적외선을 발생시키는데 정영훈 대표는 이 파동을 석유화학 물질의 탄소결합 분자와 동일한 파장을 가진 에너지를 주사하면 플라스틱 분자 간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상상은 전 세계 많은 연구자들이 매달려 왔으나 실패했고 정영훈 대표가 세계 최초로 이 파장의 비밀을 찾아내 다시 석유로 환원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환경오염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아 지구를 지키면서 폐비닐 및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진짜 폐기물에서 석유를 뽑아냈으니 이보다 더 훌륭한 기술은 찾아볼 수 없죠. 만약 이 기술을 고도화시킨다면 남한의 70배에 이르는 태평양 거대 쓰레기 섬의 플라스틱을 전부 가져와 석유로 환유할 수도 있고 코로나 시대에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플라스틱을 전부 석유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환원된 석유는 산업화 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유전보다 더 확실한 석유 확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설사 그렇지 못하더라도 현재 방치된 쓰레기의 약 30%만 석유로 환원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친환경입니다. 사실 정영훈 대표가 개발한 세라믹 봉에서 방출되는 파장 에너지를 이용한 폐플라스틱 환유 환원 기술은 그에게 우연히 제기된 질문에서 비롯됐습니다. 한국의 한 열분의 회사가 생산한 기름이 굳어버리는 왁스화 현상을 세라믹 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도시유전에 문의해왔는데 그의 아버지 정웅재 씨는 세라믹 기술을 최초로 개발한 인물입니다. 이 기술의 모태는 선박용 연료 절감 장치인데요. 선박의 연료로 사용되는 중진류를 세라믹 봉에서 발생되는 파장 에너지에 노출시키면 순간적으로 경진류로 환원되는 원리입니다. 현재 부산에서 운행되는 많은 선박들이 실제로 이 연료 절감기를 정착해 연료비를 절감하면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도시유전에서는 이 굳어버린 기름을 세라믹 파장을 이용해 액상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동일한 테스트를 플라스틱에 시도한 결과 석유로 환유하는 데 성공했죠. 이 세라믹 파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열을 세라믹 봉에 가해야 하는데 전체 공정에서 발생되는 온도가 300도를 넘지 않습니다. 즉 유해물질 발생의 기준점인 300도를 넘지 않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환경 유해물질의 발생을 차단하기 때문에 400도가 넘는 기존의 열분해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인데요. 그래서 도시유전의 설비가 가동되는 공장에는 굴뚝 등 배출 설비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과연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 한켠에서 추출된 석유를 실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느냐 말이죠. 지난 2021년 4월 이와 관련한 중요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한국중부발전과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 인피니엄은 도시유전에서 생산된 기름을 직접 수령해서 자체 품질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인피니엄은 도시유전이 생산한 중진류는 해상선박용 기름으로 쓰기에 완벽하고 2차 최종 정제유는 등유 수준의 품질을 가졌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은 보일러 가동을 위해 해당 연료를 테스트한 결과 도시유전이 추출한 기름은 산업용뿐 아니라 선박용으로 쓰기에 적합하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세계 최초로 이러한 기술을 상용화시킨 덕분에 전 세계의 모든 시선이 도시유전에 쏟아졌습니다. 우선 독점 영업권을 산 영국의 세이비에는 이 설비를 도입하기 위해 이미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의 부지를 확보해뒀는데 이 부지에 도시유전 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국을 포함 유럽 전역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최초 24톤 설비를 시작으로 96톤까지 이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하죠. 이날 자리에 참석한 영국의 아담 폭스 박사는 한 행사에서 도시유전의 기술을 접한 후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을 영국으로 돌아간 후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고 영국 케임브리지대 멜빌 연구소는 1억 6천만 원의 연구자금을 지원해 학교 내 공동 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박사는 이 도시유전 기술은 이제 실증이 아니라 사업화로 추진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직접 세이비엔 회장을 데리고 방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서 환경사업을 진행 중인 IQ 인터내셔널 에이지와 합작으로 미국 시장도 진출할 계획을 모색 중이고 도시유전 설비로 최종 처리 후 남은 고형연료의 활용 가능성도 확보했습니다. 친환경 소재 개발 기업인 OCI가 이 고형연료를 가져가 분석한 후 또 다른 친환경 소재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치밀하게 연구 중입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중국의 적극성이 남다릅니다.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 통용기계 공정유한공사는 중국 내에서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 약정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정영훈 대표의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 공장에서는 매일 6톤의 폐플라스틱을 석유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일 2,400에서 5,400리터를 추출해내고 있죠. 생산량이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은 플라스틱 상태에 따라 수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소 40%에서 최대 90%까지 차이가 나니까요. 그가 개발한 플라스틱 및 폐비닐을 활용한 석유 환원 기술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환경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자 획기적인 석유 확보 방법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석유를 중동에 의존해왔고 세계적인 경제 흐름에 영향을 받아 휘둘려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유가 시대가 딱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나 만약 이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발전시켜 더 완성시킨다면 평생 써도 모자라지 않을 석유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